자,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7급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도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학습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범위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부족하게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는 없고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7급 2010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0년 이전 단어들을 보면은 어휘 문제들을 보면은 GRE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마구 출제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편입니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공무원 9급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는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둬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2011년도 어려운 단어가 조금 더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2010년도 국가직 7급의 어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공편토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편입 토플 대비를 위한 단어들.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면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편에 나와 있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은 중학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공무원 그 공편토에 나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2개. 그러면은 공편토까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문제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수거 문제인데 요 관용어하고 수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선식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편은 하고 있는데 공무원 9급까지는 이 정도까지 커버가 충분히 되지만은 7급은 제가 커버를 못합니다. 일단 수능 공무원 영수거가 기본은 됩니다. 예,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것만 다 알고 있어도 기본 모르면은 기본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까지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용어나 수거를 공부하도록 하세요. 사실 요 bottom out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 가지고 요 지문을 통해 가지고 유출을 하는 문제인데 유출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수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after 3 years, 3년 후에 we are at the point,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지점이냐 하면은 the economy has bottomed out. 자, 경제가 bottom out 한 시점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bottom 하면 뭐예요? 밑바닥이죠. out 하면은 뭐 바깥으로 인 뜻도 있지만 모든 전치사나 부사는 강조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닥을 치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은 경기가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알겠죠?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것은 decline 하면은 쇠퇴하다죠. 그래서 요것은 바닥을 친 거니까 이 부분이지만 요거는 쇠퇴하는 과정이에요. go south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가다 해가지고 하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쇠퇴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leave out 하면은 남겨둔 데서 바깥으로 가져간 데서 떼어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level 하면은 레벨이 아주 넌 레벨이 그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때 그걸 level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단절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수준이 단절된 게 아니라 하강하다가 단절돼 가지고 쭉 간다. 그리고 또는 상승하다가 단절돼 가지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화 없이 쭉 유지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바닥을 친 상태에서 단절되다 이런 뜻입니다. 수준이. 알겠죠? 그래서 답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3번이에요. 이거는 수거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맞추기 힘든 그러한 문제여서 대부분의 거의 99.99%의 학생들이 찍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찍기라기보다도 예문 열심히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막 따져봤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는 좀 해둬야지 되기 위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급 관용어나 수거는 공무원 7급을 위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이외에 있다가 또 다른 것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거는 좀 고급스럽게 공부를 둘 필요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 두고. 자, 3번 문제는 다 공편토에나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과 수능에 나왔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2011년도 국가직 7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는 공편토에 나오는 어휘 수준까지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최상급 어휘까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최고 난도라고 있거든요. 최고 난도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 단어들이 바로 최고 난도 수준까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7급이 좀 난이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최고 난도의 어휘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 그 다음에 공편토 수준 이렇게 나왔고 한 문제가 바로 최고 난도에서 두 단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고 난도까지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 자, 요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편토가 있고, 자, 수능 단어가 있고, 그런데 요 공편토 준비하는 수능 단어까지 다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절대 아닙니다. 공편토에서는 예전에 워드 스펀지라는 책을 이 공편토로 제목 바꾸고 대대적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단어는 다 뺐어요. 그래서 동의어로서만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동의어로만 취급을 하면은 그 동의어만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허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본 단어를 모르면은 수능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허점이 생길까봐 아예 다 빼가지고 따로 공부하라고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사실 수능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공편토, 그 다음에 최고 난도 이렇게 공부를 다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수거 같은 경우는 경선식 영수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제가 앞으로 나중에 만들긴 할 거지만 당분간은 만들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년도 7급 또 나왔던 그 수거 문제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사실은 by leaps and bounds. 어떻게 보면 유출도 할 수 있는 관용어나 수거지만은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것도 every night, 매일 밤, for weeks, 수주 동안에 매일 밤에 there had been much preaching, singing, praying, and shouting. 설교와 노래와 그 다음에 기도와 아주 외침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란 얘기죠. 그리고 그 회원수 그 교회의 회원수가 뭐 했다? 자랐습니다. 어떻게? by leaps and bounds. 립이 바로 뭐예요? 도약하다, 도약이란 얘기죠. 그죠? 바운드도 뭐예요? 바운드, 튀는 거예요. 튀듯이. 그럼 바로 뭡니까? 엄청나게 또는 빠르게 이 정도는 유출할 수 있겠죠. 정확히 해석하면은 rapidly 빠르게 1번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자, inevitably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abnormally 이상하게, substantially 실질적으로. 그래서 rapidly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역시 또 유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거나 관용어는 있잖아요.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도 경선식 영수거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관용어나 수거를 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한 문제가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한 문제 더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어휘 문제였는데 다 수능 수준의 그러한 단어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2011년도 한번 보도록 하죠. 공편토에 나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단어도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최고난도 요 pretentious하고 ostentatious 요 단어가 최고난도에서도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7급 어휘 준비를 위해서는 경선식 영단어 수능 수준을 하고 영수고도 수능이 기본이다라는 거, 그리고 공편토도 기본이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고 난도까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공무원 시험에선 한 문제 가지고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라도 나오면은 그것까지 대비를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난도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관용어 및 고급 수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보충을 해 주어라. 알겠죠? 그래서 어휘 대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공무원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급 문법 문제. 공무원 7급 문법 문제는 살펴보면은 다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이라는 수능 수준의 그 문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본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과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빈 공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지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공무원 7급 문제도 90%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다 나요. 나머지 한 10% 내외에서 10% 내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 7급이 난이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급에 비한다면은 상대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만은 그래도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문제 3번에서는 오형식 목적 보호는 보호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초통문에 나오는 거고 단순 문장이 2번은 뭐 문법을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요 not only가 부정어가 앞으로 옴으로써 도치가 되거든요. 도치가 되면 주어가 맨 앞에 안 있고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의 수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초통문에서 다 설명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요 도치와 수의 일치. 그 다음에 명사 앞에 현재 분사를 써야 되냐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느냐 수식하는 분사와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가지고 푸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능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쉬운 문법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해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to think하고 thinking하고 이거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to think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만 뭐뭐 생각을 해볼 때 하는 분사구가 와야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arry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결혼하다 해서 marry with를 쓸 것 같지만은 자동사가 아니거든요. 결혼하는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결혼했다라고 할 땐 수동태로 써야지 돼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서 marry를 갖다가 배웠습니다. 초통문에서. 그래서 과거도 특정 시점은 현재 완료 시제로 또 못 쓴다 해가지고 I made냐, I have made냐. 예, 요 두 개를 또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를 갖다가 생각해 볼 때 그 과거 한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써야지 돼요. 과거로. 예. 자, 그 다음에 또 명사의 수의 일치. mistake. 나는 많은 실수를 했다. 실수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 뭐 자동차 타다가 뭐 하는 실수, 뭐 글을 쓰다가 하는 실수, 그런 실수를 다 합치면 복수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셀 수가 있죠. 그래서 가산명사예요. 예, 여기서는. 예, 그래서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이게 다 짬뽕된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수능 수준의 문법 수준이었죠.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카운톤이라는 수거를 일단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초통문에서 뭐 다뤘던 거고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역시 초통문 수능 수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요것이 틀렸는데 the premature aged wife. 자, 이건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숙한 이런 뜻이죠. 조숙한 나이 든 부인 이게 아니라 요것은 조숙하게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aged를 갖다 형용사로 수식하는 것이니까 이게 부사가 돼야죠. 이건 기본이죠. 문법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건 기본적인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통문에서 다 가르쳐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look one's age 하면은 이것은 제가 가르쳐준 수능 수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의 나이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look 다음에 보호가 나오잖아요. 형용사 보호도 나오지만 명사 보호가 나오는 경우도 이 형식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나이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서 그 나이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초통문에서 나왔던 look 플러스 보호만 알아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J1체 기본적인 것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it's not much to look but it's comfortable. 자,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편하다라는 얘기지만은 여기에서 보기에는 할 때 to look만 쓰면은 왠지 좀 어색한데라고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다라고 할 때는 look at을 쓰죠. look at. 그래서 초통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줬냐 하면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서 꼭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 해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다 할 때는 look at을 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근데 look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찾아보면 타동사로도 사실 쓰이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he looked. 그는 나를 바라봤다.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뒤에 in the eyes. 이런 식으로 신체의 일부를 바라볼 땐 이런 식으로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신체의 일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용도에서만 바라보다 타동사로 쓰이지 보통 사물을 그냥 바라봤다 이렇게 단순히 쓸 때는 look at을 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그런 문제거든요.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관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7급에서는 관용어나 수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to put it in a nutshell 해가지고 견과류 nutshell 하면은 견과류 그 껍질이거든요. 작은 호두나 땅콩 그 속에다가 그걸 갖다가 모두 설명해보면 즉 간단히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관용어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헤드벨 플러스 동사의 원형 나오는 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가 수식할 때는 뒤에서만 후치 수식만 한다라고 초통문에서 가르쳐줬어요. 명사는 앞뒤 수식 다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고 hope 다음에 투부정사가 잘 나왔던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hardly when, 그 다음에 no sooner than. 자, 여기에서 hardly하 여기다가 than을 갖다가 딱 교묘하게 딱 넣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헷갈릴 염려가 없죠. 이건 비교급이니까 than이 오는 것이고 hardly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접속사가 오는 것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수고해서 가르쳐 드렸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뭡니까?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다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은 수능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까지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초가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법 용어 뭐 절이 뭔지 구가 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종속절이 뭔지 접속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부터 물론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은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고급스러운 문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많은 기출문제,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예전 문제들은 참 지저분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기출되었던 문제는 풀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많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문법 내용이 아닌다면 거꾸로 그 내용을 갖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이론을 위해서 아주 두꺼운 문법책 세세한 거 뭐 성문 예전에 종합 그것까지 다 완성하고 이럴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것은. 알겠죠? 네. 직접 살펴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는지. 대부분 여기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독해 문제는 자, 독해 문제는 수능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선생님, 공무원 7급이 어떻게 수능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 그 문제는 한 문제, 한두 지문을 제외하고서는 다 수능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대신 지문이 9급보다 좀 길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두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체로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두 지문 어려운 수준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능까지 하면 안 되고 수능을 더 초과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어휘 수준을 보면은 한 지문에 나오는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어휘들이 몇 개 정도 나오냐 하면은 0개에서 3개 사이로 보통 나오는데 2011년도 문제에서는 12, 13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예, 이 지문이 가장 어렵고 어휘도 여기에서 7개가 공편토에서 나올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또 많이 포진이 돼 있던 그러한 지문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수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독해 수준은 이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그럼 대비를 하면 되겠는가? 독해는 어렵든 쉽든 간에 독해 비법은 다 동일합니다. 예. 독해하는 요령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독해를 갖다 적용할 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문장이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은 복잡한 것도 다 독해 비법이나 문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휘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어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자꾸 끊기잖아요. 그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력만 충분히 높여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독해까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독해 비법, 요 기본하고 완성해서 배우는 독해 비법만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독해 문장이 다 해석이 됩니다. 공무원 7급도 지금까지 기출됐던 모든 문장이 요 독해 비법에서 해석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0강, 요 10강에서 20강 가지고서 독해를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해하는 요령하고 직독직해는 100% 충분히 익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 독해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배웠던 것을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점차 높여가면서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응용하는 연습을 해 나가면서 7급 어려운 독해 지문 수준까지 연습을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직독직해 훈련을 통한 속독 연습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네,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공무원 7급 대비를 위해서 어휘는 수능하고 그 다음에 공편토하고 최고 난이도까지는 해야지 되고 경선식 영수거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관용어나 그 다음에 수거 수준까지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문법은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 그 정도까지만 이론은 완성을 하고 그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거기 내에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많이 문제만 풀어보고 거꾸로 안 배웠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독해도 초스피드 통쾌한 기본과 완성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독해하는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백날 뭐 100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딴 선생님 하는 거 들어봤자 독해 실력이 스스로 완성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단 20강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샘플 강의를 꼭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이상으로서 공무원 7급 대비를 위한 효율적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훌륭한 공무원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